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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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연아, 조영재, 이유나, 최요한, 심은서, 허덕환, 강예린, 이예지, 박요셉, 김수영, 김효태, 서민규, 조이삭, 진아람, 이상혁, 이시은, 유현우라고 합니다. 원희연, 박상민, 이현석, 전예린, 이승현, 유정재, 윤지훈입니다. 좁은 골목, 이곳을 밝히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카페 이름, 우리는 이곳에 어떻게 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저의 꿈이라기보다 남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 보면 거기 정인애라고 하는 포차가 있어요. 포차가. 근데 이제 그 정인애라는 포차 안에 저녁만 되면 퇴근하고 그 동창들이 다 모여갖고 울고 웃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이런 아지트가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아지트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공간을 좀 스케치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아즈. 저는 보아즈를 통해서 왔어요. 2018년 추워질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의 제 아내 희연이와 쌈미한테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쌈미가 약간 울컥하시는 마음에 눈물도 보이셨던 기억이 나요. 저기 안산 동산교회라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매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크리스마스 그쯤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름을 그때 공연 장소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기타 레슨을 배우려고 처음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보아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설립을 예배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소개를 받아서 이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우가 시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을 좀 더 채워주고 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얻는 그런 평안을 좀 못 느끼고 그랬던 날들이었어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작은 교회를 다니면 어떨까 해서 알고 있었던 지인들 이렇게 통해서 저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요한 오빠가 전도를 해줘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살짝 뭔가 부담감도 있고 해서 바로 오기가 이제 요한 오빠가 그러면 너 우리 아우팅 가는 날에 처음으로 오는 게 어때? 그러면 사람들이랑 더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 너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서 아우팅 가는 날이었어요. 시심해요. 몰라요, 저는. 아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저는. 네. 2개의 방인가요?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사실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다, 함께 이뤄보자. 그 이름을 지을 때가 확실히 생각이 나요. 멤버들과 함께 이름을 좀 정하고 싶어서 의견을 받았죠. 일단 우리가 아슈레이라는 이름을 되게 썼기 때문에 아슈레이 카페 아슈레이라는 이름을 하자고도 했었고 그때 기억하기로 민재가 삼바를 하자고 했었나? 이게 그 당시에 월드컵이고 저희 카페 특징이 이게 넓은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 그리고 제가 쌈미니까 합쳐서 쌈바 그리고 월드컵 시즌 여기서 막 민재는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아.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후보들이 나왔는데 혜원 누나가 이름 어때? 라는 이렇게 이름을 던졌을 때 이제 투표를 했죠, 우리가. 저랑 민재는 삼바로 가야 된다. 일단 쌈바는 걸르고 그냥 이룸이라는 이름이 그때 정해져서 카페 이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인테리어가 되기 전 맥주집이었을 때예요. 계약을 끝난 다음에 근데 거기다 건반 놓고 스피커 놓고 기타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호프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했었던 그게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게 첫 기억인데. 대학교 4학년 종강하는 날이었어요. 한미가 전화를 해서 야 너 시간 되면 와서 카페 청푸나 같이 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제 친구인 황현우와 핑크색 티에 반바지 검정색 반바지를 입었던 것 같아. 그 유리창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닦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첫 기억은 사실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쓱 지나가면서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름이었는데 폴딩 도어가 쫙 열려져 있었고 쌈미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지금. 요한 오빠한테 들어서 이룸이라는 공간이 일단 첫 번째는 카페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거를 알고 왔는데도 우와 진짜 카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새벽기도 한창 했을 때 그때가 첫 기억으로 떠올랐어요. 네, 그때 새벽기도를 드리고 끝나고 콩나물국밥이었나? 네, 그거 먹으러 가고 21년도에 우리 5월 달에 설립 예배 했잖아요. 설립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설립 예배를 드렸던 때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거기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설립 예배라는 것도 처음 드려보는데 되게 중요한 날이었기에 저도 느꼈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라이브 송출이 되게 어색했던 시기예요. 아직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때 막 엄청 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재가 얘기하는 게 형 당황한 게 화면에서도 보인다고. 옛날부터 그 꿈꿔오던 교회라는 것 그게 정말로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렸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기억에 남는 정말 일들도 많죠. 꿈의 학교를 한 것도 있고 우리가 꿈의 학교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되게 급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아 진짜 솔직하게 제가 했던 일도 아니었었고 사실 누구를 케어하고 이렇게 어루 만져주는 거를 사실 되게 잊고 있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끌리듯이 쓱쓱 나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냥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 됐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꿈의 학교를 이끌어 갈까 고민을 하면서 민규랑 영재랑 진짜 치고 박으면서 이 앞에 테라스에서 밤새 진짜 강의와 PPT를 만들어 가면서 꿈의 학교를 이끌어 갔죠. 약간 인생의 전환점으로 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루만져주고 지켜봐줘야 되고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활동을 정말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름의 꿈을 찾게 해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들을 좀 시켜주자.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해보자라는 어떤 거였고 20살에 한 꿈의 학교는 내가 내 삶의 치이니까 시간도 너무 없고 제가 좀 선생님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두 번째 때는 정해진 역할이 없었어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뭐죠? 그거 그때 했던 거 같이 모여가지고 사하라를 했었을 때 좀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그다음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를 너무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건 그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너무 사실 고팠던 것 같아요. 사하라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20살이었어요. 갓 입학했을 때여서 개강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사명감에 학과에 심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하라를 했었어서 사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됐어요.
진짜 내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이룸에서 사하라 할 때는 참여를 못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쌈미랑 오빠랑 같이 해가지고 사하라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고 그걸 통해 저는 가치 있는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위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위아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로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문화기획단 위아라는 단체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을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사실 아직 위아가 시작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활동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큰 의미는 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사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꺼낼 수 있는 건 보아즈 컴퍼니인데, 보아즈 컴퍼니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공연 하나님께 드리자 였는데 그때의 기억이 되게 인상 깊고 되게 따뜻했어요. 이 공간에서 처음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19년 12월쯤에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었죠. 갑자기 야 우리 거기 가자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에 와가지고 피파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일이가 되게 걸음마를 되게 늦게 했는데 14개월, 15개월이 돼도 걷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었었는데 저 계단에서 지은이 삼촌 손을 잡고 정말 수십 번 오고 가더니 그날 밤부터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라일이의 발걸음을 떼어준 그 너무 특별한 계단이 이름 계단이에요. 이 이름에서 지은이 삼촌이랑 게임도 하고 놀았던 거. 기타를 그만두고 처음 속 얘기를 해본 그날? 그때 한창 제가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였고 마음의 어떤 공허함을 이제 지은쌤의 어떤 그 마음으로 채워졌었고 그래서 그때 제일 좀 위로받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명색의 친교왕이지 않습니까? 예. 이룸이라는 공간은 제게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 예.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함께 웃으면서 떠들 수 있는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여기 있었던 기타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전에 기타 가지고 예배하고 그 연결도 안 되는 그 싸구려 기타 가지고 심심할 때 와서 그걸로 기타 치기도 하고 되게 약간 추억의 물건이네요. 그게 저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을 때 북적북적하고 막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시간? 당시 제가 사역했던 우리 안중에 있는 명성교회 유초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수련회 겸 약간 겨울 수련회 겸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과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는 또 기억에 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카페 매니저로 일을 맡았었죠. 책임감이 좀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한. 좀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았고 더 하라고 하시는 거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한창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힘들 때 일을 여기서 시켜주셔가지고 카페 매니저의 또 직책을 주셨었거든요. 크게 뭐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매니저를 처음 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셨었던 따뜻함이라는 기억이 좀 남았고 토요일마다 이곳에 출근을 해서 잠깐 일을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을 넓혀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따뜻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교회로서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제가 좀 저도 필요했었는데 저도 그걸 못 느끼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철야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가 정말 저한테 좀 기억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인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좀 느끼고 살아오고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온 첫날 이제 그때가 이제 제일 기억이 나요. 그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기 테이블이랑 난로 피워놓고 뭐 우디도 왔었고 그때 뭐 이제 자주 지금은 얼굴은 볼 수 없는 우리 민성이도 있었고 그때 민성이도 자주 얼굴 봤었거든요. 민재도 있었고 그랬던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고 이제 저는 좀 평안을 좀 얻었어요. 그때는 뭔가 좀 따뜻함이 좀 크게 느껴졌고 뭐 트루웨이브 워십도 어떤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룸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루웨이브 워십은 사실 이름은 트루웨이브 워십이지만 그 정체성은 뭐 아쉐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고 쌈미와 덕한이 형이 계속 이어오던 예배 공동체였고 커뮤니티였고 사역팀이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간과 좋은 사람들이 뭔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인데 왜 움직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트루웨이브 예배가 딱 떠올랐는데 그때가 제가 부산에 고모가 돌아가셔서 그때 부산을 급하게 내려갔다가 딱 올라오자마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드리는 트루웨이브 예배였는데 그때 했던 설교가 제가 장례식장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너무 소름 돋으면서 그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 막 진짜 엄청 울었어요. 너무 진진데 이거? 옹기종기 따뜻함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잘 옹기종기 모여서 드리던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따뜻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유일한 힐링처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오아시스. 맞아요. 아지트 같았어요. 그냥 편하게 심심할 때도 갈 수 있고 뭐 할 일이 있었을 때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어서 뭔가 되게 편안한 느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익숙함과 낯섦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아지트로서 익숙해졌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낯설고 이랬던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이루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 이룸에서 뭘 이루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쉬움이 남죠. 사실 이 공간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정리를 하게 되니까 문득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 룸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제대로 공연을 하기로 기획도 했었고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그게 또 못하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조금씩 잃어가는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크게 이루고 싶었던 거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 공간에서 더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입니다. 사실 제가 이러고자 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이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루고자 한 것 중에 이룬 거는 거의 없고요.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 중에 거의 없고, 이루어진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고,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이루셨던 것 같아요. 저나 사람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제 스스로 안에 있던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나 좀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넘치게 이뤘죠. 가장 큰 거는 딱 하나만 말해보면 말 그대로 우리의 가치 함께 이루다.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 이런 가치들인데, 함께라고 하는 가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이 이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꿈꾸고 있고, 아마 이룸이라는 이 공간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에서 돈 벌고 장사 이 개념보다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이런 꿈이었기 때문에 넘치게 이룬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에서 우리 더 따뜻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 나라 펼쳐질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공간에서 좀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가정의 따뜻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제 더 커지는 거,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근데 그 커지는 과정에서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취미로 가졌던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살려서 이제 좀 누군가에게 좀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할 뿐이고, 그 가운데서 저는 그냥 한 명의 섬김이로서 그 역할만 충분히 감당하면 되지 않나. 우리가 다음 공간에서 어떤 꿈을 꾸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에 꿈이 있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공동체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이 지역 사람들 또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더 열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예배하시는데 조금 직접 오셨으면 하는 그런 게 제가 제일 소망하는 건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보고 싶은데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저는 더 많은 미디어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감팀이 조금 정비가 돼서 진짜 미디어 사역으로 한 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교세가 커진다고 해서 이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그거를 좀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서의 부딪힘들, 어찌 보면 이 공간에서의 좋은 추억들, 기억들을 이제 새로 옮겨가는 공간에서 조금은 더 따뜻하게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다음 공간에서는 우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한 젊음이 함께 모여서 얽히고 설키고 나름대로의 삶을 나누고 씨름하는 과정들에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어지고 또 사실은 이룸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 비영리 법인 그 안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도 문화예술 쪽으로 섬기고 있고 또 트로에브라고 하는 예배 사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예배 사역을 또 시내가 시분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이게 이제 이룸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해 줬던 건데 새로운 공간에 가서도 이 사역들을 더 이뤄갈 거고 또 확장해 갈 텐데 단순히 너무 이렇게 확장한다라는 개념만 가져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고 진실되는 이 마음들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어떤 성취들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지난 몇 년간 이룸은 누군가에게 꿈이었고 누군가에겐 즐거움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룸의 어떤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간단히 질문해봤습니다. 복층. 저는 복층. 저는 복층이요. 데이트를 복층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앞에 보이는 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저기 바 자리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옛날에 이런 기계나 이런 거 없을 때 여기 바 자리 왜 좋았냐면 손님으로 오지 않았어도 저기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저기 앉아서 많이 대화를 나눠주고 했거든요. 일상을 많이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 난 여기죠. 여기가 뭐냐면 내가 핸드드립을 내렸던 곳이고 항상 저기에 앉아서 손님들하고 인터뷰했던 곳이고 또 상담했던 곳이고 우리 시임 식구뿐만 아니라 안산 제자들도 찾아와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곳. 아 여기랑 또 하나 테라스에서 이렇게 숯불 펴가지고서는 불멍 때리던 아 그거 너무 좋지. 닭꼬치도 구워. 그 지금 드럼 자리에 원래 이렇게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우리 드럼 있는 자리가 그때는 이제 조그만 낮은 테이블에 소파가 놓여 있고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저는 저쪽 구석에 소파 구석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딸기 라떼입니다. 아 역시나 또 딸기 라떼 매번 이제 올 때마다 아 수영이는 딸기 라떼지 이러면서 이제 사모님께서도 많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한라봉이랑 딸기 라떼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 딸기 라떼는 원래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여기서 오니까 좀 맛있었고 한라봉 에이드는 이제 아 이거 여기서 맛있다고 좀 듣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좀. 전 따뜻한 라떼요. 저는 아무래도 라떼예요. 저도 처음에 라떼 스팀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이걸 메뉴를 내야 되는데 스팀이 계속 2번, 3번, 4번 치도 개거품이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스팀기가 고장 났어요. 처음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아내랑 이렇게 경쟁하면서 유튜브 보고 저희는 스팀을 배웠는데 라떼 아트까지 할 정도까지 올라갔죠. 한 달 만에. 뭔가 라떼 아트에서 약간 남편과 경쟁하는 거기서 이겼을 때 쾌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트를 이기신 건가요? 맛을 이기신 건가요? 아트와 맛을 둘 다 이겼죠.
지금은 내가 더 잘하지. 초기에는 자기가 조금 했는데 지금은 내가 더 잘하지. 저는 조리퐁 라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여기서 카페에서 메뉴를 만들고 꼭 그 블렌더에 조금 남은 그거를 항상 제가 따라서 먹었어요. 그걸 따라서 먹었고 딸기 라떼는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조리퐁 라떼는 조금 그 남은 걸 먹을 수가 있었고 목사님이 시켜준 치킨이에요. 새로운 공간에서도 많이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한라봉 스무디인가요? 그거. 네. 그거 덕한이 형이 처음 만들어줬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맛은 시중에 파는 맛이다.